유네스코 사라지는 언어를 1단계 취약한 언어, 2단계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4단계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5단계 소멸한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습니다. 비단 제주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게 방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특성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방언의 종말 4. 오늘은 방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있죠? 통오리 숯불구이가 그냥 아주 육즙이 차르르 하고 고소한 맛에 오늘 또 안 갈 수가 없네. 넓은 주차장까지. 여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진짜. 내일 친구들과 떠오리, 전부 다오리.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일홍.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전북 신사업 창업차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기본교육 등 지원금 2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지급. 접수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문의 070-4176-3138. 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우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방언의 종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방언의 종말이라는 주제와 걸맞은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제가 주제로 올려놓은 제목이 방언의 종말인데 예. 사실 지금까지 방언의 개념, 방언에 대한 인식, 네. 호남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네. 방언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방언의 종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심 방언 종말은 언제 다루시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목에 종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정말 방언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위기인 걸까요? 당장 내년부터 방언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5년 내로 호남 방언은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방언을 연구하시는 분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뭐 한 20년, 30년 두고 보았을 때는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는 각 방언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 모두가 같은 지점에 생각이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방언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물론 20년, 30년 후를 제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리고 방언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예. 적어도 지금처럼 지역별로 저마다의 뚜렷한 색채를 갖는 방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각 방언이 서로 한 지점에서 좀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그 한 지점이라고 하는 게 표준어 내지 수도권 말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전북 방언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방언이 향후 큰 위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50대 이상인 분들은 현재도 자신의 방언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 퇴근하고 밖에서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옆 테이블에 계신 이제 전북 토박이 화자들
말을 잘 들어보면 네. 아직도 전북 방언을 굳건하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세대를 조금만 달리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20대인데 대체로 전북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이제 전북에서 나고 자랐는데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가끔씩 얘네가 전북 토박이가 맞나? 뭐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말하는 중간중간에 전북 방언이 이제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예. 뭐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내심 반갑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방언은 확실히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정말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젊은 세대의 방언 사용이 크게 바뀌게 됐을까요? 방언의 변화 요인은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방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기에 20대의 경우에는 방언 코드 스위칭 그리고 표준어 수렴 현상이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방언의 코드 스위칭. 이것도 어려운데요. 방언의 코드 스위칭.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코드 스위칭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쓰는 말을 스위치처럼 바꿔서 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예. 영어권 국가로 여행을 가게 되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쓰는 말을 바꾸는 걸 코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방언에 적용하게 되면 방언 코드 스위칭이 됩니다. 가령 이제 호남 방언 화자가 고향 친구와 대화할 때는 호남 방언을 쓰다가 예.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서울말로 대표되는 표준어로 코드를 바꿔서 말한다면 이제 이게 방언 코드 스위칭이 일어난 거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표준어를 그러니까 아나운서 중에도 왜 지역 출신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표준어를 평소에는 쓰는데 지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면 그 지역 사투리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서울이 고향인 분은 방언 코드 스위칭이 없는 걸겠네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서울이 고향인 분도 방언 코드 스위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 매제가 예. 수도권 출신인데 대학 때문에 대구에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대구에서는 이제 모두 다 경북 방언을 쓰다 보니까 네. 매제도 이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방언을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사주가 좀 세긴 하죠. 네. 예. 그래서 평소에는 서울말 쓰는데 대구 친구들을 만나면 예. 자연스럽게 이제 방언 코드 스위칭을 해서 경북 방언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스위칭이 가능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 코드 스위칭은 주로 20대에서 나타나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보통 중장년층에게서도 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 뭐 가까운 사례를 들자면 저는 40대이고 호남 방언 화자인데 예. 상황에 따라서 코드 스위칭을 합니다. 방언 코드 스위칭을 합니다. 예. 강의할 때나 지금처럼 방송할 때는 뭐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표준어에 준하는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예. 방언 코드를 바꿔서 바로 이제 호남 방언을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방언 코드 스위칭을 하는 세대에는 비단 이제 40대인 저뿐만 아니라 50대나 60대에게서도 흔히 관찰이 됩니다. 네. 근데 방언 코드 스위칭은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뭐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 정서적인 어떤 뭐 그런 교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방언 코드 스위칭은 이유가 다양한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대화 상대자와 동일한 방언을 쓴다는 이제 지역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호남에 살다가 대학 때부터 서울에 살기 시작했는데 서울에 산 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 고향 친구들 만났을 때 가끔 이제 방언 코드 스위칭이 고장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방언을 써야 되는데 제가 자꾸 서울 말을 이제 쓰니까 예. 친구들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좀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서운해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부터
함께 이제 공유하던 방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나라 사람 같은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상황에 따라서 방언 코드 스위칭을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참 노력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고향 친구들 만날 때는 방언 스위칭 잘 켜둬야 된다. 기억을 하시고요. 교수님, 그럼 방언 코드 스위칭 현상 중에 좀 특이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예. 연인 간의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입니다. 오, 네. 뭐예요? 재밌겠는데. 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있는데 예. 모두 동일한 비수도권 방언 화자인데요. 뭐 예를 들면 둘 다 호남 출신인데 예. 대화할 때 본인들 방언 코드를 안 쓰고 호남 방언을 안 쓰고 예. 표준어 코드로 대화하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표준어 코드는 대체로 공식적인 상황일 때 주로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인 관계지만 서로 좀 어색한가? 좀 사랑이 덜 충만한 건 아닌가? 정서가 네. 좀 잘 안 와닿나? 약간 이런. 네. 네. 아주 안 친한가? 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서로 이제 존중하는 관계라서 표준어 코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교수님, 오늘 주제가 방언의 종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한창 이 코드 스위칭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둘의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방언 코드 스위칭이 전원 코드 바꿔 키우는 것처럼 예. 이제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사람의 언어 사용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비수도권 화자들이 표준어 코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고유 방언에 영향을 주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대화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표준어 코드로 대화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고유 방언인 코드보다는 표준어 사용 코드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유한 이제 자기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쓰는 게 익숙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고유 방언 코드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네. 외국인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네. 언제부턴가 이제 한국어가 편해지고 자기 모국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못하거나 좀 네. 어색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샘 해밍턴 씨가 영어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대화할 일이 생기면 통역을 둔다고 이렇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방언 사용이 줄어드는 게 방언 코드 스위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방언 코드 스위칭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예. 이제 젊은 세대의 방언 변화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은 표준어 지향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표준어 수렴 현상이라는 건 방언이 표준어로 모아진다, 뭐 표준어와 비슷해진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표준어 수렴 현상은 비수도권 방언 화자들이 네. 언어를 사용을 할 때 네. 자기 방언 고유의 특성을 잃고 서울 말로 이제 대표되는 표준어랑 닮아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그 서울 말로 대표되는 이제 표준어의 위상이 커졌다라고 했었는데 예. 사실 이게 현재까지 유효하고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서울말을 이제 좀 따라하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제 방언 연구 결과를 보면 예. 표준어 수렴 현상은 이제 특정한 방언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언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호남 방언에서는 읽다를 발음할 때 뭐 읽고 읽지처럼 이제 읽으로 발음하는 것이 고유한 방언형인데 예. 20대 호남 방언 화자들 최근에 이제 발음들을 조사를 해보면 익이 아니라 뭐 읽고 읽지처럼 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방언도 고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발음들이 사실은 수도권 화자 발음들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호남 방언에서 이제 수도권 화자 발음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예. 그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권 화자 말을 따라하는 거죠. 뭐 이것 외에도 이제 모음을 발음하는 방식도 방언에 따라서 제각각 자기 특징들이 있는데 예. 현재 이제 비수도권 20대 화자의 경우에는 모든 방언권에서 다 수도권 20대랑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깔때기처럼 모든 방언이 다 표준어로 수렴되고 있는 게 현재 비수도권의 젊은 방언 화자들의 자화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방언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예. 현재의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는 한 20년 뒤, 30년 뒤에는 지금처럼 지역마다 뭐 뚜렷하고 고유한 색채를 지닌 방언을 찾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방언이 이제 대체로 표준어랑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생태계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를 찾을 때 종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듯이 예. 언어 문화도 사실은 복합성이나 다양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지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말도 다른 거고 그래서 방언도 각자 자기 색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언의 다양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좀 전에 언급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표준어 수렴 현상으로 방언이 크게 변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종말이라는 좀 극단적인 어떤 단어까지는 와닿지 않은 면이 좀 있긴 했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뭐 방언이야 언제든 늘 뭐 바뀌고 변할 수 있고요. 예. 그게 종말이라는 단어로까지 표현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표준어 수렴 현상으로 인해서 방언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 외에도 방언이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무리해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겁니다. 통째로 한 방에?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통째로 한 방에 일어났던 적이 있나? 예. 아나운서님도 이 지역에 계시니까 예. 종종 뉴스로 접하시겠지만 지역 소멸로 인한 방언 소실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인구가 없어지니까. 네. 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가 사라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네. 네. 근데 이 현상이 비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시 단위를 제외한 시골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뭐 전주, 익산, 군산 같은 이제 시 단위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모든 지역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언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보다는 비도시화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 비도시화 지역 마을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이제 보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방언을 잘 간직한 곳이 통째로 사라진다, 소멸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야, 그러니까 소멸이 종말하고 이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해결책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방언의 종말 경우에는 좀 특별한 묘안이 없을까요, 교수님? 지역 소멸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예. 뭐 저는 일개 국어학자라 그런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역 소멸을 이제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국가나 뭐 지자체 단위의 행정적인 묘수 네. 혹은 처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언의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현재 이제 지역 소멸을 완전하게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이제 보존이라도 해서 남기자는 겁니다. 기록을 하자. 네. 예. 근데 요즘에 그 데이터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카이브로 저장도 많이 해놓고. 근데 이미 많이 구축이 돼 있진 않았을까? 학자들이 워낙 이렇게 많은데. 답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예. 많은데 많지 않습니다. 많은데 많지 않다? 네. 사실 방언 데이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으고 있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방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규모 측면에서 방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은 크게 두 곳 정도를 소개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모두 잘 아시는 국립국어원입니다. 네, 국립국어원은 오래전부터 예. 현재까지 이제 지역어 조사를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방언 자료를 수집해 왔고요. 예. 이 지역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방언 전공자들이 모여서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들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가 모아서 2020년에 지역어 종합정보라는 누리집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하게 됐는데 예. 이 누리집에 가보면 방언 어휘나 방언 대화 자료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예. 이걸로 방언 지도도 제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종합 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 방언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해요? 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어 조사라고 하는 거는 방언 전공자들이 모여서 구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질적인 차원에서는 완성도가 정말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조사 방법상 데이터 사이즈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방언 화자 여러 명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예. 한두 명 정도만 조사하는 방식이거든요. 표본이 네. 좀 적구나.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초거대 데이터 구축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질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예.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 그럼 국립국어원 외에는 방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 없을까요? 교수님 전주대시니까 전주대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주대에서도 하면 참 좋겠는데 예. 네, 그 다른 기관이 있긴 합니다. 예. 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인공지능 학습용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AI 허브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AI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를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한국어 데이터도 있고요. 예. 그 안에 대규모로 구축된 이제 방언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규모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예. 예를 들면 이제 전라도 방언 데이터는 몇 개가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600GB 규모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600기가. 600기가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600기가는 어쨌든 뭐 영상들이 아닐 영상도 있으려나? 아무튼 네. 충분하게 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600기가는 상당한데. 네. 방언 자료 중에 하나가 뭐 600GB 정도의 규모다. 음성 자료랑 텍스트 자료가 이제 둘 다 있는 건데 예. 사실은 AI 허브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규모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예. 데이터를 면면히 이제 살펴보면 사실 질적인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 방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전라도 방언 자료가 맞나? 라는 물음이 생길 정도로 예. 방언 데이터로서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양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하지만 예. 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국립국어원의 자료는 질적으로 우수하지만 양적인 부족함이 있고 AI 허브의 자료는 반대로 양적인 우수함이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는 방언 변화가 소멸을 종착점으로 두고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방언 데이터 구축은 사실은 좀 많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방언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실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방언 자료 수집이라는 게 예. 해당 기관의 목적과 사정에 따라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립국어원이나 AI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방언 데이터는 각 방언권에 속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예. 방언권 사정에 맞게 데이터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문화 데이터 산업의 하나로 보고 예.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 지속적으로 방언 데이터 보존과 구축을 진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언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상당히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자체만으로는 방언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지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그 프로젝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사실 지역 내에 이제 대학 같은 학술 기관이 많기 때문에 예. 대학 그 지역 내에 대학 같은 이제 학술 기관 그리고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사실은 이제 그 업체들도 이제 지역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곳들이 이제 융합해서 예. 방언 데이터 아키텍처 방식으로 이제 방언 데이터를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이제 설계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건데 예. 이걸 이제 방언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데이터 아키텍처 방식으로 소멸하고 있는 방언 데이터
방언을 데이터화하는 것이 예. 이 지역 언어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처럼 데이터가 곧 산업이 되는 시대에서는 예. AI 허브처럼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 그리고 산업체랑 함께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예. 지역 특화를 이끌어내는 게 뭐 지금 시대의 흐름과도 맞기 때문에 예.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언 데이터 아키텍처를 통해서 방언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방언 데이터 아키텍처만이 방언의 종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 현재 시대의 요구나 흐름에 맞는 방식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방언 데이터 아키텍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게 큰 물결처럼 이제는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방언의 소멸, 종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당장 벌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해결할 맞아. 방법이 아예 없어질 예.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이제 막 그 뒤늦게 손댔다가는 네. 걷잡을 수 없는 뭐 그런 현상에서 일을 해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 말맛을 담고 있는 방언이 종말을 맞는 일이 없도록 방언을 보존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4차례에 걸쳐서 방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네. 함께한 소감 어떤지 마지막 말씀 들어볼까요? 지역의 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네. 많이 아쉬웠는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우리 말, 우리 지역의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오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용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대가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어요.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알았어요. 그때가 즐겁던 걸. 어디로 가는 걸까? 편안히 쉴 수 있는 이쁜 꽃밭으로 기대서 나를 보던 그대의 슬픈 눈동자 모든 걸 잊어버리네. 기대서 나를 보던 그대의 슬픈 눈동자 모든 걸 잊어버리네. 나 어려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대가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어요. 날이 가고 세월